인생의 꿈이었던 대기업의 취업, 정직원이 되었던 그날, 제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살인자인가요? 영수는 유치원 발표, 학교 과학대회 수상, 대학 수석 졸업까지 모범적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죠. 최고의 명문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그토록 원하던 유명 대기업에 취직. 인턴 과정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아들이 정직원으로 출근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항상 웃음꽃이 끊이지 않던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미소와 웃음소리를 몽땅 빼앗아갔죠. 정직원 발표가 끝난 후 회사 동료들과 함께 1차와 2차 축하 파티에서 술을 잔뜩 마신 아들과 입사 동기인 한철, 정신, 용섭은 같이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곳만 안 갔더라면. 노래방에서 나온 그들은 3명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영수, 한철, 용섭,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들. 그날 이후 내 아들은 집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정신이가 시신으로 나왔고 살인용의자는 제 아들 영수였던 것이죠. 제 아들은 재판 내내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은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살인자가 되었죠. 저는 믿었습니다. 제 아들의 말을. 제가 제 아들을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걸. 그러나 각종 언론과 국민들은 이런 저와 제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영수가 말하는 그날의 진실입니다. 분위기에 취한 입사 동기인 영수, 한철, 정신, 용섭은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들은 한 번 동기는 영원히 동기다를 외치며 노래방을 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용섭이는 화장실에 갔고 그 사이 한철이와 정신이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만취 상태인 한철이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마이크로 정신이를 향하여 더 이상 말하기도 기억하기도 싫은 그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살인자 맞나요? 왜 한철이가 아닌 우리 아들일까요? 이후 알게 된 사실은 한철이의 아버지는 영수가 다니는 회사의 이사였고 누구든 한 번쯤은 TV나 신문에서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돈과 권력이 있었으며 그 힘을 이용하여 사건 당시 같이 있던 우리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당시 현장에서 지목된 마이크에는 우리 아들 영수와 한철이의 지문 모두 나왔고 어떻게 된 건지 그 당시 정황과 유일한 목격자인 한철의 증언으로 영수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누가 목격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느냐의 문제였죠. 저는 매일같이 교도소에 찾아갔고 제 아들은 그런 엄마의 면회를 계속 거부했죠. 제 아들은 더 이상 꿈도 미래도 희망도 그리고 가족도 없이 자라기도 전에 짓밟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아들이 외롭지 않게 아직은 가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편지뿐이었습니다. 매일 거부당하던 면회.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요. 영수야, 너가 7살 때 유치원 첫 발표대회에서 내가 웃던 그 얼굴, 엄마는 아직도 기억해. 그리고 엄마 생일마다 생일 축하한다던 너의 그 말 아직도 생각나. 엄마가 힘들고 외로울 때 엄마에겐 든든한 아들이 있잖아. 엄마 아들 대학 합격했어. 나가서 자랑해 하고 내 편이 되어 위로해 주던 그 말 기억나니? 이젠 엄마가 아들 편이 되어줄게. 엄마는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 아들 말은 믿고 있어. 너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큼 큰 것은 없다고 했던가요? 이번에도 안 될 거라 생각한 면회를 아들이 받아주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하얀 피부와 총명한 눈빛이었던 아들은 더 이상 제 기억 속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르지 못한 긴 머리, 초점 잃은 눈빛과 듬성듬성 자란 수염. 바로 그때 아들이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편지 읽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 더 이상 기억하기 싫었지만 엄마의 말에 희망과 용기가 생겼어. 그날 우리 네 명이 노래방에 도착하자마자 한철이와 정신이가 서로 노래를 한다고 마이크 2개를 하나씩 가져갔어. 서로 먼저 노래한다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용섭이가 노래 2곡 예약해서 같이 부르라고 했어. 그리고 한철이와 정신이는 검색도 안 하고 알고 있는 노래를 하나씩 예약을 했지. 첫 번째 예약은 한철이, 두 번째는 정신이. 그리고 용섭이에게 예약을 하라고 하니깐 화장실 급하다고 갔다 와서 한다고 했어. 용섭이가 화장실 간 사이 한철이와 정신이가 같이 부르기로 한 노래가 시작되었는데 정신이가 한철이를 자꾸 못 부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싸우고 그 일이 벌어진 거지. 하필 용섭이가 없을 때. 그래서 한 명은 목격자, 한 명은 살인자가 된 거지. 그런데 말이야, 용섭이가 돌아왔을 땐 정신이가 죽어 있는 그 순간엔 아직 정신이가 예약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 그것도 1절 후렴 부분이. 죽은 정신이 손에는 마이크가 있었고 그 마이크에선 정신이 지문만이 나왔다고 경찰이 말했어. 그리고 장신이를 죽였다고 의심되는 마이크에선 마와 용섭이, 한철이 모두의 지문이 나왔어.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사라져가던 희망이,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와 용섭이는 아직 노래한 적도 없고 마이크를 만질 기회가 없었는데 용섭이 찾아가서 다시 대화해봐. 용섭이도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이 다시 생각나고 증인이 돼줄 수 있을 거야. 기억하기도 싫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나도 잊고 있었어. 우리는 2분 남은 면회 시간 동안 펑펑 울었고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직 재심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용섭이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그날의 기록, 지문 분석 등 모든 증거를 새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이래도 제 아들은 살인자인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너무나도 힘든 길이겠지만 희망이 보이는 이 길을 저는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